바닷가가 있는 영덕에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영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어서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같은 꿈을 꾸는 영한 청춘들이 영덕을 알리기 위해 뭉쳤습니다. 영덕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트레킹 코스를 중심으로 로컬의 매력을 발견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갖고 가고 있다는 청춘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영덕에는 블루로드라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안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요. 이 트레킹 코스를 활용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에서의 정착을 돕는 청년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덕의 매력을 알리는 뚜벅이 마을입니다. 매년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뚜벅이 마을은 오히려 청년들이 지역을 찾고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 걸까요? 저희 뚜벅이 마을은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에 시작한 청년 마을인데요. 청년 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귀촌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청년들이 혼자 들어오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렇게 청년 마을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지역과의 교감도 쉬울 것이고 또 저희들끼리 소통도 원활해지고 그리고 항상 지역에 들어가면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친구 없다. 아는 사람 없다. 근데 그런 문제까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뚜벅이 마을이었고요. 어떠한 컨셉으로 해야지 더 많은 청년들을 모으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었을 때 제가 잘하는 것,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이제 트레킹이라는 것이 이 영덕의 블루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뚜벅이 마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레킹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진 청년들이 만든 로컬 콘텐츠 기업. 이곳에서는 자발적으로 지역을 찾아오게끔 다양한 로컬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관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로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느끼고 알아가고 또 여기서 내가 어떤 걸로 먹고 살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하는 장기, 말 그대로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그런 장기 관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영덕에 블루로드 코스가 64.6km로 길이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짧으면 3박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걸으면서 휴식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단기 관광들이 있고요. 또 이제 영덕 뚜벅이 마을에 지금 당장은 올 수 없으시지만 나중에 꼭 가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온라인 관광 프로그램 신청하시면은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 굿즈 옷을 입으시고 자기 집 주변을 걸으시면서 인증을 하시는 그런 이제 온라인 관광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걷는 거 좋아해요? 사실 뚜벅이 마을의 탄생은 의성에서 시작한 청년 창작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됐는데요. 의성에서는 힐링이라는 주제로 운영이 됐다는데 왜 영덕에선 트레킹이죠? 운영단체가 일단 자신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싫어하는데 커피를 주제로 청년들을 모은다면은 전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17년도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800km 이제 걷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덕에는 블루로드 코스라고 하는 지역 자원이 있거든요. 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영덕에는 트레킹 코스도 유명하고 되게도 유명한데 그냥 나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마을을 할래 라고 해버리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서 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영덕에서 트레킹 코스를 바탕으로 한 뚜벅이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앞둔 중년들을 위한 트레킹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꿈꾸는 영덕에 대한 새로운 로컬 브랜딩, 갈수록 궁금해졌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가 꿈꾸는 목적이 있는데요.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청년들이 와서 정착까지 이끌어내서 이 지역 소멸 위기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정착으로 풀리진 않아도 된다. 지역을 매력적으로 브랜딩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메시지로서
더 좋은 지역으로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브랜딩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덕이라는 곳이 대게라는 것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딩을 잘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선보일 수 있다면은 트레킹으로서 청년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대게로만 알았던 이곳에 트레킹이라는 게 있네. 그리고 트레킹을 걷다 보니까 이곳에는 커피 말 그대로 카페가 없네, 쉴 수 있는, 혹은 내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네.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창업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목적으로 현재 지금 로컬 브랜딩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역시 뚜벅이 마을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영덕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들은 왜 영덕에서 살아보기로 결심하게 됐을까요? 원래는 제가 대구광역시 사람이고 평생 동안 대구에서만 살다가 이번에 실제로 영덕 뚜벅이 마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골살이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도 대구광역시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좀 시골에 대한 로망이 오히려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산과 바다 중에서는 바다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단 바다 하나만 보고 바닷가가 있는 영덕에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좀 단순하게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저희 뚜벅이 마을 본거지가 또 바다랑 가까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바다를 좀 오갈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골이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다들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시골에서 기회를 찾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도 막연히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도 잘 없고, 오히려 시골에 오니까 이런 마을 일손도 도우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뚜벅이 마을이 생기고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지역 곳곳에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보람찼던 일은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제 저희가 만든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예전에 다방이었어요. 1층은 이제 다방이었고 2층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부수고 1층을 저희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굿즈 스토어로 바꾸고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꾸면서 이렇게 저희만의 공간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로 보람됐던 것 같고요. 오피스도 하나 생기고 저희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공간을 원래 대부분 군에서 만들어 놓고 쓸 사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 필요해요, 저희 오피스 필요해요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좀,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의 화려하고 치열한 삶 대신 한껏 여유를 부리며 같이 발맞춰 나아가는 길을 택한 청년들. 조금은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들의 발걸음에서 로컬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걷는 속도로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모토를 좀 알려주고 싶다가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시에서 살지 않더라도, 꼭 바쁘고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걷는 속도로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것도 인생의 한 방향성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러한 저희의 이런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러한 이제 슬로건을 좀 전국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만 하기엔 세상은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누구나 살기 좋은 청년들이 머무는 곳. 느리지만 뚜벅뚜벅 멋진 청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들도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린 프랑스에서 온 그녀. 안녕하세요, 세실법입니다. 사랑해요, 한국. 74살 나이에 경주에서 생애 첫 전시회를 열게 된 세실포프의 특별한 한국 사랑.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녹음이 짙어진 싱그러운 초여름의 경주 양동마을. 요즘 이 마을엔
프랑스 작가의 특별한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고풍스러운 고택마루에는 주인 대신 사이좋게 걸터앉은 그림들이 손님을 맞는데요. 그림을 돋보이게 해줄 조명 하나 없지만 멋들어진 미술관보다 세상에 하나뿐인 고택에서의 전시가 더욱 특색 있게 다가옵니다. 이거 한국말 다 외국인 분이 쓴 건가? 아니 영어로 쓰신 걸 번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일단은 그 프랑스 작가분이 이렇게 한국의 멋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 하나하나 제가 아까 조금 여쭤봤더니 장면 하나하나에 다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에서 되게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정서가 같이 연결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신기했어요, 엄청. 저희도 몰랐던 좀 시각을 다른 나라의 사람을 눈을 통해서 좀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도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했던 작품전인 것 같아요. 경주의 양동마을, 포항의 호미곶 등 그림 속의 풍경들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인데요. 작품 밑에는 거창한 소개글 대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작가의 짧은 시와 에세이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여행하며 여러 문화재와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는 프랑스 작가. 이제 그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Cécile Pop입니다. Last year I traveled during 4 weeks with my husband, taking a lot of pictures with the purpose of drawing a lot. And my exhibition here is for sharing my feeling of the last year.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지난해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한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시와 짧은 글로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 결과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It's the beginning of the exhibition. First, I drew a map of Korean, and it's every part I visit. And the later the beginning of my poems. And I do myself because I did not want to disturb my Korean friend. And I know there is a lot of mistake inside, but they like it. And this big drawing, it's since 2 years I am a student of a Korean painter, and he teach me how to paint ink, black and white. It's one of my first picture when I arrived in Bulguksa, so high, and also the big bell. It was I made it in black and white only. 우리에게 다른 그림들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그녀를 따라 삼산고택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는 서울의 경복궁, 순천만 국가정원 등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작업한 100여 점의 작품들. 작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녀의 한국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I have a big trouble, okay, but to don't think too much to the painful, I begin to look at Netflix, and I discovered many dramas, and some are really, really excellent.
For example, for me, the most impressive and the best is Noctu Flower. And after Mr. Sunshine, director is good. It's another way to make a movie, but it's a good way. 20대의 그림을 그렸지만 결혼을 하면서 잠시 붓을 내려놓았던 세실 포프. 그런 그녀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가 경주의 양동마을에서 인생 첫 번째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된 건 여행을 하며 인연을 맺은 한국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It's not my imagination. The light is not really good. Okay. Actually, it's the first time that 처음에 제가 그 만찬하는데 통역으로 참가를 했었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4시간, 제가 4시간을 질문하는데 바빴었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시회까지 이르게 됐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녀의 물건들. 요즘 그녀는 그림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죠? 이분은 한국에 와서도 유명하고 거창한 건물을 따진 게 아니고 사소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고 쉬우면서도 어떤 한국의 그 정서를 잘 대변해 준 그런 그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ke I said, I wanted to share with the people my Korean feeling, and they understand really well what I am doing. And for me, it's really important, and I am feel well. 사랑해요, 한국. 이번 전시가 끝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세실 포프. 한국에 대한 무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준 여름날의 햇살 같았던 그녀를 우린 꽤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밀고 있는 보석 같은 푸른 열매들. 고흥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이 나무를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데요. 유쾌한 웃음과 특별한 시간들로 채워진 고흥으로 떠나볼까요? 따스한 햇살, 맑은 해풍, 그리고 기름진 땅이 키워낸 고흥 유자나무입니다. 농부의 정성과 땀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유자에 오늘은 소중한 손길들이 더해지는 날입니다. 이 나무를 분양받을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오늘은 공유자나무 분양 이벤트에 신청하신 도시민들을 모시고 팜파티를 진행을 합니다. 팜파티의 내용으로는 나의 유자나무의 이름표를 가족과 함께 붙이고요. 유자와 관련된 체험과 또 공연, 그리고 유자로 만든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런 농장에서 하는 파티입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 5월 분양을 신청해서 오늘 모이게 된 건데요. 가족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나의 유자나무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합니다. 저희 마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부 초생재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계속 여기 살면서 유자 농사를 지고 있지만 세계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자를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믿으시고 좋은 먹거리 또 좋은 유자를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준비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고 있습니다. 본인들 나무에 가서 이름표도 다시고 추억거리도 만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동안 고민했던 나의 유자나무 이름. 정성 들여 한 글자씩 써내려가 봅니다. 노랗고 예쁜 유자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자라주렴.
작은 바람을 담아 나무에 이름표 걸기 끝.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나무가 생겼으니 인증샷도 찰칵 찍어봅니다. 광주에서 왔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 행사를 찾는 게 쉽진 않았는데 와 보니까 진짜 환경적으로도 이게 체험학습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유자라는 거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제가 균형귀촌을 할 생각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새콤달콤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유자. 특히 고흥산 유자는 전국구 스타입니다. 11월이 되면 탱글하고 노란 열매로 익는데요. 레몬보다 비타민이 3배나 많아서 감기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로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수확할 때 제가 제일 큰 유자나무에 상큼한 유자만 담기라고 이름을 상큼이라고 지었는데 되게 기쁠 것 같고, 사실 이 유자나무 하나에 저희가 이제 한 주 하는데 유자를 되게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이제 체험해가지고 청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름으로서 우리 유자 홍보도 되고, 저희 농부들은 또 열심히 갖고 가지고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좋은 유자를 제공하고, 하여튼 믿음이죠, 믿음. 신뢰, 농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팜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오직 농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일 텐데요. 고흥에서 향토 음식을 연구하는 박성숙 요리 연구가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유자를 넣어서 상큼함은 기본, 놀라운 맛을 경험하느라 젓가락은 쉴 틈이 없습니다. 청정한 자연을 벗삼아 먹으니까 더 맛있겠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재밌었고요. 이렇게 유자를 보니까 좋네요.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네요. 학교 급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게 바깥 풍경도 좋은 데서 먹어보니까 기분도 좋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사랑하신다니 정말 그러시다니 한켠에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존도 마련됐습니다. 아크릴 무드 등 마크라메 키링, 그리고 유자 미스트 만들기까지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그중에 인기 만점은 유자 미스트네요. 유자는 먹는 걸로만 하는데 화장품을 만들어 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냥 유자나무에 이름 달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지금 미스트도 만들기 체험도 하고 지금 여기 열쇠고리 만들고 이런 것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애기들하고 왔으면 더 신났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쉽네요. 팜파티가 끝난 후 텅 빈 행사장.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한 가족. 집에 안 가고 뭐 하세요? 저희가 전주에서 이제 멀리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왔는데, 고흥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놀다가 가고, 저희 아이한테도 조금 더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로 갈지 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장모님까지 3대가 총출동한 서민태 씨 가족. 고심 끝에 목적지를 결정하고 출발. 바다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이곳은 고흥으로 여행을 자주 와본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캠핑, 낚시, 해수욕 모두 즐길 수 있는 고흥만 방조제 공원입니다. 전주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바다라서 그런지 더 신나 보이는 가족. 한적한 바다에서 고흥 여행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우주센터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바닷가도 사실 깨끗하고 좋고. 다른 데 가면 너무 시끄럽고 사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차가 다니질 않아, 주말인데.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곳이에요. 오늘 이름표를 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유자나무.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11월에 만날 때는 더 노랗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있겠죠.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잘 자라주렴.
지구 위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잖아요. 이게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로부터 저희를 지켜야 돼요. 요즘은 멸종 저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 생태계 여러 종들이 멸종하면 인간도 종이잖아요. 인간종도 결국 멸종한다. 5월에 갑자기 35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강릉에서. 그런 기후 변화들이 저희 가까이 다가오니까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후위기 해결도 대부분 이제 시민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직접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연결해 주는 역할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와 실천까지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울창한 초록의 대자연으로 뒤덮인 이곳, 강릉시 구정면 제빌인데요. 이곳은 숲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일명 퍼머컬처,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가꾸는 숲밭이라네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좀 대안의 농업 방식으로 택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생태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텃밭은 탄소를 저장하는 텃밭인 거예요. 흙 속에 있는 탄소를 더 이상 배출시키지 말고 탄소도 저장하고 우리가 먹고자 하는 어떤 식물들도 좀 수확하면서 지내보자, 뭐 살아보자 라는 방식의 텃밭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갈지 않으면 땅속에 미생물이 증가해 땅이 스스로 작물을 먹여 살리고 흙을 비옥하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탄소를 저장하는 지속가능한 농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각자의 밭을 이제 꾸려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감자들도 많이 수확했고요. 뭐 딸기도 되게 많이 먹었고. 저는 그 당근도 키우고 있고요. 감자도 키우고 있고 민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고 나면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재미가 있어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강릉에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죠. 밭농사 외에도 영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텃밭이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가게. 그럼 자원순환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가정집 같지만요. 이곳은 바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과연 이 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제로 웨이스트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환경운동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점, 사랑방과도 같은 존재죠. 이렇게 어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좀 거점이 필요하다. 저희 공간 한편에 친환경 물건을 좀 소개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제로웨이스트 활동이 됐고요. 실제로는 저희와 같이 그런 실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의 물건을 파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실천을 하게 된 걸까요? 2016년도부터 강릉에 이주를 공식적으로 하면서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분야의 직업인으로 약간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열심히 나무 심고 저녁에 지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저의 삶이 생태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강릉에 살다 보니까 바다를 되게 자주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병들이나 쓰레기들을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강릉이라는 곳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해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줍고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조사하고 알리고 하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계속 하는 거죠. 다행히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됐는데요.
그들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더욱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의 동료들을 만난 게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내 삶을 잘 건강하게 해야 그 하는 일도 잘 하지라고 이미 경험을 더 많이 한 제가 친구라 부르지만 4, 5, 60대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저보다 더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10대의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모순된 일이 아니라 내가 쓰레기 하루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시켜 먹었지만 분리배출 잘 하고 꼭 절대적이고 완벽하고 전문가다운 사람들만 환경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동료들한테 오히려 배웠습니다. 그 영상인들과 같이 숲에 대해서 찍는 그런 작업을 했던 적이 있고요. 장비 들고 이러면 텀블러 챙기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플라스틱으로 막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도 좀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에 바꿀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나에게 맞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환경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한데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는 생각 대신 한 명 한 명의 실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소중하죠. 한 명이 변화를 만든다던가 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환경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줘야 좀 더 변화의 여지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힘도 많이 얻고 지지도 얻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냥 링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결자 정도?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서포터 역할도 해주고 어떤 분들이든 청년이 아니어도 어떤 분들이든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이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이제 지역의 문제와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되게 좋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 세대를 연결할 수 있고 정치적 신념을 넘어설 수 있고 가진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넘나들 수 있고 그걸 다 껴안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묶어주는 키가 되거든요. 환경 앞에선 정치색도, 재산도, 세대도 나눌 필요 없이 함께가 중요하듯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 절벽의 기로에서의 해결책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로 희망이고 미래인 것이죠. 앞으로 강릉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세심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아니더라도 돌볼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게 땅에도 마찬가지고 환경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세심한 돌봄이 있는 강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후위기 시대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을 그리고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크게 닥쳤을 때 서로가 좀 의지돼서 다 같이 조금 또 무너지지 않는 어떤 연결된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산불 현장에도 기후재난 현장에도 제 동료들이 와서 돕는 모습을 보면 없던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요 앞으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끌고 모으고 모아서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위기는 서로를 연결하고 돌보는 일이 상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지역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바라는 지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일 아닐까요?